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최대 공약수의 활용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이 최대 공약수 활용은 문장제로 나타나니까 많이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그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최대 공약수를 암시하는 표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장을 읽으면서 가능한 한 많은 또는 가장 큰, 그 다음에 최대한, 그 다음에 직사각형 직육면체를 자르거나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는 거,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주로 최대 공약수를 쓴다. 이렇게 이제 책마다 보통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책 36건과 연필 45자루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약속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원래 주어져 있는 숫자들, 그러니까 자료로 주어져 있는 이 숫자들보다 작으면 약수, 크면 배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공책 36건하고 그 다음에 연필 45자루를 학생들에게 나눠 주려고 하는데, 이 학생 숫자, 받는 학생 숫자는 이 공책 36건과 연필 45자루보다는 작은 숫자일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공책하고 연필의 개수보다 사람 숫자가 더 적다는 거잖아요. 지금 받고자 하는 사람 숫자가. 그럼 이건 뭐가 된다 말입니까? 약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약수. 이 숫자들보다 만약에 학생 수가 훨씬 더 큰 숫자라고 한다면 배수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약수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많은 개수니까 뭐가 됩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36과 4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6을 소인수분해, 여러분들 이제 소인수분해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36의 소인수분해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공통된 소인수의 지수가 같으니까 같은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9, 곧 9명의 학생이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소인수분해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6과 45를 나누는 형태로 풀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3으로 하면 12가 되고, 이건 15가 되고, 그 다음에 3, 4, 12, 3, 5, 15.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옆에 있는 두 숫자 곱해서 3, 3은 9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주어져 있는 자료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작으면 약수, 크면 배수,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 가로 세로의 길이가 330, 24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 있다. 이 벽에 크기가 같고 가능한 한 큰, 물론 가능한 한 큰 이런 말이 나와 있지만 정사각형 모양 그림을 빈틈없이 붙이려고 할 때 필요한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내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와 긴 이런 벽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지금 현재 330이고 세로의 길이가 지금 현재 240입니다. 지금. 자, 그 상태에다가 여기에다가 정사각형 모양의 그림을 이렇게 빈틈없이 따닥따닥 붙이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붙이고자 하는 이 정사각형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되겠느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한 변의 길이는 바로 뭡니까? 330과 240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작으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약수로 풀면 된다 그랬습니다. 크면 배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주어진 자료보다 작으면 약수, 크면 배수. 포인트는 이겁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한 별의 길이가 330과 240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럼 뭐로 풀어야 돼요? 약수로 풀면 되는 겁니다. 약수로. 근데 약수로 푸는데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가능한 한 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를.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놈이 주어진 자료보다 작으면 약수, 곧 최대 공약수로 풀면 되고, 큰 걸 구하고자 한다. 주어진 자료보다 큰 숫자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배수.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30과 2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330을 소인수분해 하고 240을 소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에 최대 공약수는 공통된 인수를 구할 때 지수가 다르면 낮은 걸 씁니다. 그렇죠? 공통된 거 있으면 공통된 거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30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물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30과 240을 나누는 형태로 풀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2로 해보면은 얼마 됩니까? 이게 165,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3으로 해보면 3, 5, 15, 또 3, 5, 15, 그 다음에 3, 4, 12, 그리고 5로 해보면은 11이고 8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36m, 24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이 땅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 최소한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냐. 자, 이게 뭡니까? 함정 문제입니다. 함정.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보고 뭐 가능한 한 많은, 뭐 가장 큰, 최대한 뭐 이런 용어들을 보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잡아내는 학생들에게 헷갈리라고 최소한 이런 말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말을 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땅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36이고 세로의 길이가 지금 현재 24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나무를 모퉁이, 이 모서리 부분에는 나무를 다 심고 그리고 나무를 최소한 몇 그루, 가장 적게 심고자 한다면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의 간격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몇 그루라는 말은 결국 최대한 넓은 먼 간격, 먼 간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최대한의 간격. 무슨 말 이해됩니까? 결국 최대한의 간격을 띄워야만 나무를 적게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최대한의 간격일 때 그 한 간격의 길이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4와 36에 비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간격은 결국 뭡니까?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수로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대한의 간격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푸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36 소인수분해, 그 다음에 24 소인수분해서 우리가 얻는 최대 공약수는 약수에서 인수에서 지수가 다르면 낮은 걸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 공약수는 12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니까 결국 36이라는 거는 12 간격하면 3칸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나무는 결국 2그루를 심게 되는 거고 12 간격으로 띄우면 가운데 나무를 하나만 심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그 나무를 샤를 보면은 모퉁이에 있는 4개 빼고 하나, 둘, 셋, 그 다음 이쪽에 넷, 다섯, 여섯, 거기다가 모퉁이 4개가 있으니까 총 10그루의 나무를 심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런 용어는 함정을 파기 위한 거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최대 공약수의 기본적인 포인트, 활용 포인트는 뭐냐면 주어진 자료가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그 자료보다 작으면 약수로 풀면 되고 크면 배수로 풀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전부 다 이래요. 자, 그러면은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수로 68을 나누면 4가 남는다. 자, 4가 남아 돈다라고 하니까 아예 4를 처음부터 빼버리면 64를 나누었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됩니까? 자, 85로 나누면 5가 남는다 그랬으니까 5가 남아 돈다 그러니까 아예 5를 처음부터 빼버리고 80을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누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자, 그럼 그때 어떤 자연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연수로 64와 80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 어떤 숫자는 그럼 뭐가 됩니까? 64와 80보다는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큰 숫자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64와 80이라는 숫자들을 작은 숫자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모두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의 약수들을 구하고 그런데 4와 5가 남는다 그랬으니까 4, 5를 남겨줄 수 있으려면 5보다는 큰 숫자들이 돼야 됩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 64와 8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 중에서 5보다 큰 숫자를 선택하시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64와 80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구한다고 생각하면 자, 그럼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남아 돈다 4만큼 남고 5만큼 남으니까 각각 4와 5를 뺏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64는 2의 6제곱이고 그 다음에 80은 2의 4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지수가 다르면 낮은 걸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 공약수는 바로 뭐가 됩니까? 16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최대 공약수는 16인데 좀 전에 제가 16의 약수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16의 약수는 1 곱하기 16, 그 다음에 2 곱하기 8, 맞습니까? 그 다음에 4 곱하기 4.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1, 2, 4, 8, 16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숫자를 4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5 나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보다 큰 숫자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과 8, 이 두 개가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로 나오는 대표적인 4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주어진 자료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작은 숫자이면 약수, 최대 공약수로 푸는 거고 주어진 자료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큰 숫자이면 배수, 최소 공배수로 푸는 겁니다. 자, 최소 공배수의 활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